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독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내용이 뭐다?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운동도 활성화, 본격화된다. 그래서 만주 지역, 여기는 상해를 중심으로, 그러나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이동 시기도 있고 중경 시기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주 지역 무장투쟁운동. 근데 무장운동, 투쟁운동, 무장투쟁과 통합운동. 자, 그리고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20번. 아래 나열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지.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백운평 전투, 좀 알아들으셔야 돼.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백운평 전투, 이거는 이제 청산리 대첩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자유시 사변, 이게 순서대로 돼 있네.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그 전에 삼둔자 전투가 먼저 있었지. 삼둔자, 봉오동. 그 다음에 백운평 전투가 최초의 전투지.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청산리 대첩,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본군이 패배했고, 일본군이 만행을 저지른다. 그걸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거지. 간도 참변, 경신 참변. 그 다음에 밀사부에 직결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는 거지.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는 거지.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다. 그 다음에 자유시로 떠난 것이. 그러나 적색군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 해제당한다. 그걸 자유시 사변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21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20년하고 21년이야. 그러니까 20년대 초지. 그래서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봉오동, 삼둔자 봉오동 전투, 백운평 등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결성, 자유시 사변. 20년, 21년. 그러니까 20년대 초지 이거. 자, 그래서 순서대로.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훈춘 사건이라는 게 들어가지. 훈춘 사건은 요거하고 여기 사이에 훈춘 사건이라는 걸 날조해서 만주 출병의 구실로 삼았다. 이 정도. 반드시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21번. 다음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틀린 거. 일제는 만주의 마적들을 매수해서 훈춘을 습격하게 해서 민간을 약탈하고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서 일본인 경찰을 살해한 등 훈춘 상황을 날조해서 만주 출병의 구실로 삼았다. 이게 바로 훈춘 사건이란 말이야. 이 훈춘 사건. 훈춘 사건. 그래서 만주로 대규모 출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후라고 그랬잖아. 지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승리했다. 이거는 그 전이라고. 그게 봉오동 전투라고. 이게 답인 거죠. 뭐 김자진의 북로 군정선이 중시되어 청산리에서 대승을 얻었다. 북로 군정선. 그 다음에 독립군이 밀사부에 지켜 대한독립군단 결성했다. 연해주로 이동한 독립군들이 러시아의 적군에게 강제로 무장 해제당했다. 자유시 사변까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22번. 다음은 일제의 만행을 묘사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날이 밝자마자 무장한 일본 보병 부대는 야소촌을 빈틈없이 포위하고 고란에 높이 쌓인 낯가래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전체 촌민들로 밖으로 나오라고 호령했다. 촌민들이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고 아들이고 헤아리지 않고 눈에 띄면 사극했다. 아직 숨이 채 떨어지지 않은 부상자도 관계치 않고 그저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면 마른 짚을 덮어놓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불태웠다. 굉장히 만행을 저진 거지. 무장한 일본 보병부대 야소촌.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야. 간도 참변 물어보는 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의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전개한 초토화 작전. 이거는 1909년부터 전개한 남한 대토벌 사업을 말하는 거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간도 조선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답인 거죠. 뭐 2번. 3.1운동이 발생하자 만세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가 중국의 난징을 점령하고 주민을 대량 학살한 만행. 이건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3번. 다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기역이 먼저냐 니은이 먼저, 자유시 참변이 먼저냐 참의부가 먼저냐? 참의부가 먼저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20년대 중반은 뭐라고 해서 통합운동. 그래서 3부의 성립으로 가야지. 3부. 3부는 뭐뭐뭐를 말한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말한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말한다. 이게 20년대 중반이야. 대충 한 3, 4, 5년 요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이때 3부 성립 시기에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 또 마적, 군벌과 체결한 비밀협정 25년에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 그래서 20년대 중반 3부 성립, 통합운동. 그래서 이거는 항상 세트로 다니시라고 그랬죠. 자유시 사변까지 항상 세트로 다니시고 20년, 21년이야 이거. 그 다음에는 순서가 여기 나와야 돼. 3부와 미스야 협정. 근데 3부로 주지 않고 요걸 구체적으로 준 거지.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중에 하나 준 거지. 참의부.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또 이합집산을 거둬서 두 개로 갈라지지. 그게 이제 국민부하고 혁신의회지. 국민부하고 혁신의회, 혁신의회로 통합이 된다. 혁신의회. 이건 대충 28년, 29년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이거 20년대 후반으로 가라고 했죠. 20년대 후반. 자, 그래서 3부 미스야 협정, 그 다음에 국민부하고 혁신의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다. 자, 그러면 기역이 먼저야, 니은이 먼저야? 자유시 참변이 먼저죠, 그렇죠? 참의부가 그 다음이지, 참의부. 그래서 기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디귿, 국민대표회의를 딱 들어갔네. 임시정부가 이거 연도 23년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3부하고 자유시 사변, 3부 성립하고 자유시 사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국민대표회의 소집.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되었다. 뭐하고 뭐 사이? 자유시 사변하고 3부 사이에 국내에서는 조선형평사 1923년 조선형평사 이거 다 1923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3부와 미스야 협정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니은, 참의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민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십시오. 24번. 다음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과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이 체결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중국 관원은 각 현에 통고하여 재류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를 어긴 자는 체포하여 일본 관원에게 인도한다. 불령선인 단체는 해산하고 소지한 무기는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일본 관원에서 지명한 불령단 수령은 중국 관원에서 신속히 체포해 인도한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지. 중국 애들이 조선인을 체포, 구금, 인도하는 협정. 미스야 협정을 말하는 거야. 25년에. 미스야 협정. 그럼 이 시기는 주로 3부 성립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문제를 풀어보면 1번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청산리의 백운평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청산리 대처 전이지 이거 전반이니까. 그 다음에 자유시 독립군들이 러시아 적식을 무장, 이거 자유시 사변 21년. 만주에서 통합운동이 일어나 3부가 가장 근접한 시기에 사실은 이거라. 3부 성립기라고. 그게 답이네. 3번. 양세봉의 조선혁명이 영릉과 전투에서 일본을 덮어. 이건 30년대 전반이지. 30년대 전반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5번. 일제강점기 다음과 같은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하여 운동하고 투쟁하는 혁명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체 아래 모여 하나의 호령하려 단결해야만 비로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 이거는 또 하나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거 맞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민족주의와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한 얘기야. 민족 유일당 운동에 관한 얘기.
자, 그래서 1920년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자고, 그러게 그게 힌트란 말이야. 단결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는,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거. 중국의 국고 합작에 영향을 받았다. 독립운동의 분열을 지향하고 민족 협동 전선을 형성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신간회하고 근우회가 형성된 배경이 되었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통합을 모색했다. 아니야.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다음에 결렬 후 민족의 분열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그래서 이 심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운동이 뭐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됐고 그게 결렬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되고, 따라서 임시정부가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대표성이 약화되고, 그래서 민족운동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운동이 뭐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인 거죠. 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 그다음 민족 협동 전선,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조선민흥회 민흥회 26년. 그다음에 60만세 운동도 이것도 다 몇 년으로 간다? 1926년. 좌우합작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신간회 근우회 27년. 자, 그래서 조선민흥회 60만세 운동, 신간회, 근우회, 이러한 것들이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좌우 합작의 의미를 갖고 있다.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달려 있다. 무슨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25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 글을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강도 일본이, 거기서 검은 쳐야 되는데,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단어 나왔다.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상하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자, 1920년대 또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뭘 정리해놔야 한다? 의열운동을 정리한다. 의열운동이라는 걸 정리한다. 그래서 의열운동과 관련해서는 노인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는 게 있고, 의열단, 그 다음에 애국단이라고 있다. 근데 애국단은 몇 년대로 나온다? 30년대로 나온다. 32년.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단체는 의열단하고 애국단이다. 그리고 그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뭐라 그런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한다. 조선혁명선언. 이거 굉장히 사료지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조선혁명선언, 집필자 신채호지. 신채호.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여기에 이제 제일 잘 나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일본 강도 정치.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읽는 순간 일본 강도 정치. 그다음에 민중에 의한 직접적 혁명. 일본 강도 정치, 폭파, 파괴, 살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립준비론, 외교론, 실력 양성론은 비판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강조하는 내용.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잘 나와. 그래서 이 사료짐을 주고 지금 지은이를 물어봤으니까 신초를 물어보는 거고, 단체를 물어보면 의열단을 물어보는 거고, 의열단을 주도한 사람은 김원봉을 물어보는 거고, 의거 내용을 물어보면 네 사람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고 했죠. 네 사람 정도는 누구지? 김익상, 조선 총독부의 투탄, 김상옥,
23년 김상옥 종로경찰서, 24년에 김지섭 대한제국의회 폭탄 투척 계획, 그러나 휴일이라서 일본 황궁 침입 시도 이중교 투탄 김지섭, 26년에 나석주 국내로 저집해서 동양 적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투탄. 자, 사람을 구해서 신치호를 물어봐. 이 글을 지은 지은이 의열단을 조직하고 의열운동과 무정부주의운동을 전개했다. 의열단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김원봉. 그 다음에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면서 임시정부 국민대표의 소집을 요구한 사람 신채호. 이게 답이네요. 국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사람은 박은식. 이 사람은 난가사상을 주장한 난가사상. 그 다음에 이봉창과 윤봉길 이걸 주도했다. 이거는 애국단 소속 말하는 거지. 애국단. 이봉창 이거 누구야? 김구죠. 김구. 그리고 임정소속이지. 이거 임정소속. 의열단체 임정소속. 근데 이거는 30년대로 나온다고 문제가. 그리고 두 사람 이봉창 그 다음에 누구? 윤봉길 32년. 자,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20번. 다음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전개한 단체의 행동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이상의 이유에 의해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지적 혁명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혁명 선언이야. 조선혁명 선언. 자, 그럼 단체를 물어봤네요. 이번에는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맞지?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했다. 맞지? 임정 소속으로. 고만 읽어야죠. 뭐 임정 소속이면 의열단이 아니라고. 애국단이라고. 애국단. 그래서 임정 소속으로 윤봉길 계기로 국민당 정부에 지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사람은 김구, 단체는 임시정부, 애국단 말하는 거지. 이 단체 소속 나석주는 국내로 침입해 동척과 식산은행. 나석주, 동척, 식산은행.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그다음에 28번. 일제강점기 의열단과 그 의거 내용이 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거. 의열단? 강우규. 벌써 틀렸어. 의열단과 그 의거 내용. 노인단 소속이라고 이 사람은요. 노인단. 근데 이제 문제를 의열단이라고 했는데 노인단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뭐. 자, 그래서 노인단 강우규야. 강우규. 1919년 강우규. 사이또 총독 암살 시도. 강우규. 19년. 21년 김익상 조선 총독부. 23년 김상옥 종로경찰서. 24년 김지섭 황궁 침입 시도 이중교 투탄. 26년 나석주 식산은의 동척. 32년 이봉창 천황 암살 시도. 천황 폭탄 투척. 천황이 탄 마차의 폭탄 투척. 그다음에 32년 윤봉길 상해 홍구공원 폭탄 투척. 자,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도 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것은 강우규 노인단 소속으로 세팅되겠다. 이게 일단 답이 된 것 같은데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김지선 이거 일천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일본에 건너가 일본 천황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아,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고치시냐면요. 의열단이라고 하지 말고 의열운동이라고 하세요. 의열운동. 일제강점기 의열운동. 28번. 의열단을 물어본 게 아니고, 만약 의열단으로 물어보면은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고, 의열운동이라고 하세요. 의열운동. 그냥 의열운동이라고 고치세요. 자, 일제강점기 무슨 운동? 그냥 의열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고쳐. 의열단이라고 하지 말고. 일제강점기 의열운동과 그 의거 내용이 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의열단이라 하면 강의구가 답이 되지만 지금 김지섭 3번 김제 1번에 건너가 1번 천왕이 타면 마차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이 사람은 이봉창이라고. 이봉창.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 문제를 잘못 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 문제를. 일제강점기 의열단 이러지 말고 의열운동과 그 의거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합니다? 3번으로 합니다. 김지섭은 뭐야? 일본 왕궁 침입 시도한 사람이지. 대한제국 의회에 폭탄을 던지려고 갔는데 대한제국 의회 폭탄 투척 계획을 갖고 있었다. 맞지? 근데 마침 쉬어서 일본 왕궁 침입 시도했다 그랬지? 그러다가 발각돼서 이중교에 투탄했다.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김지섭은. 그 다음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 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 사람은 이봉창이라고. 이봉창.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고 문제는 고치시고 의열단을 의열운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번. 밑줄 친 이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만보산 사건 이후 우리를 냉대하던 중국인 이웃들은 금방 우리 모두가 의거에 관련된 거나 한 것 같이 인사를 하고 고마워했다. 어쨌든 참으로 통쾌한 일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상해를 탈출해야 한다. 상해를 탈출해야 한다. 참고로 만보산 사건은 31년이야. 만보산 사건. 1930년 만보산 사건. 요거 좀 지우고 1930년대로 간다. 1900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1930년대로 넘어가는데 일본이 이제 만보산 사건 31년에 일어난 거야. 만보산 사건이라고 한다. 그 해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거야. 만주사변. 그래서 만주사변의 구실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야. 이거 몇 년? 31년.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40년 된 태평양전쟁 이렇게 일으키는 건데 만보산 사건 이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31년 이후라고 해도 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요거 32년. 그런데 힌트가 뭐다? 상해를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상해를 탈출하. 이거 무슨 말이야?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상해를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윤봉길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힌트고. 그날짜 우리는 상해를 탈출하는 걸 알게 됐다. 프랑스 조계 당국에서는 여러 해 동안 상해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정치적인 피난민으로 취급해 보호해줬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다. 당시 상해는 일본군에 점령해 있었으므로 그게 바로 뭐냐면 상해 사번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애국단 소속의 의거가 있는데 그게 이봉창 의거가 먼저 일어나는 거고 이 사람 이봉창 의거 32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상해 사변이야. 상해 사변 같은 해. 그래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압력으로 프랑스가 이제 임시정부를 어떻게 내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상해 사변했고 그 다음에 상해 사변 전승 축하식을 어디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렸지. 그래서 그 홍구공원에 폭탄 던진 사람이 윤봉길 의거예요. 윤봉길 의거 32년.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상해 사변,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그리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이제 뭐다? 상해를 탈출하게 돼서 이동한다. 이동 시기가 온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뭐다? 윤봉길 의거 말하는 겁니다. 윤봉길 의거. 그래서 틀린 것은 김구가 주도한 애국단은 윤봉길 의거이다. 맞죠?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지? 한국 광복군이 결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건 맞지? 한국 광복 40년 중경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원래 이 중국 본토 내에서 중국 국민당이 조선인 무당단체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허가해준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중일전쟁 이후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단체는 1938년에 조선의용대고
김원봉이 만든 거. 그 다음에 40년 충칭에서 뭐야? 한국 광복군이 결성이 된다. 근데 이제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윤봉길 이것부터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간접적으로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4번 임시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운동 방향전환을 모색해서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윤봉길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이거는 김원봉과 관련되는 거죠. 김원봉, 김원봉. 굳이 말하자면 의열단 계열의 활동 내용이라고 해야지. 의열단 계열.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자, 지금부터 이제 국내 민족운동 하는 것 같은데, 국내 민족운동.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 독립운동을 하셨어. 크게 보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주 무장투쟁과 통합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의열운동.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하면, 자,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책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나 조선 내에서 전민족적인 정치 활동을 하도록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주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의.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자, 1920년대는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민족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대립했다. 민족주의 세력은 해방, 독립에 치중하는 거, 얘네들은 계급 혁명에 치중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양성, 그 얘네들은 주로 주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요.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 내부에서 또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자치론을 계기로,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나눠진다.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이광수다. 이광수의 글이 뭐다?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 그래서 이거 사리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민족적 경륜의 일부 내용이라고. 자, 그래서 민족적 경륜. 그래서 이 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광수고 세력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언론은 동아일보고, 그 다음에 천도교 신파, 최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 세력이고,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 세력은 이상재,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고, 조선일보가 대변지고, 천도교 구파 권동진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자치운동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애들이고, 자치운동을 전개. 그래서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반대로 얘네들은 자치운동을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치운동을 배격한다라는 거지.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실력 양성 운동에 주력한다 이런 얘기고, 이 입장은 필요 없다.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독립을 원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민족적 경륜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세력이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에 맞는 걸 고르면 조선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다.
자치운동을 배격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민족주의로 말하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자치운동을 전개해서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실력 양성운동을 주로했다. 이게 답인 거죠. 이게 사회주의와 연대해서 민족협동을 주로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연대하는 애들은 누구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지.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누구와 연대를 한다? 사회주의와 연대를 하는 거지. 사회주의. 그래서 뭘 만든다? 조선민흥회라든가 조선민흥회 26년에 조선민흥회, 그 다음에 27년에 신관회, 근우회. 주로 이제 신관회를 제일 잘 물어보죠. 이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상재와 안재영, 권동진 등을 중심으로 했다. 이것도.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말하는 거고 2번만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31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